네. 저희 플러스콥이라는 회사를 예 대장 맡고 있는 김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업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난번 1 회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개인적인 얘기를 다 오픈해 주시더라고요, 대표님들이.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오늘 쪼끔 담았어요. 플러스코프는 플러스 더하기 스코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단어는 없지만 저희 팀이 만든 단어고 "지경을 넓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비전 미션이 모두 다 약간 지경을 넓히는 방향으로 모든 아이템과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콥이라고 했을 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관점, 생각, 그리고 사람의 그 범위, 그리고 지역, 뭐 주제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더해 가겠다, 점차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만든 회사고, 이게 나 자신의 지경을 넓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누군가를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지경도 넓어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비전도 꿈꾸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우리와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신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지경을 넓혀 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Together means Plus예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일관성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고, 저희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 관심 있는 분야가 교육이에요. 그래서 기블이라는 플랫폼과 에듀케이시라는 플랫폼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 기블은 뭐 어 이제 인터랙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듀케이트은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쪼끔 기초 교육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모아 놓는 비영리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기블은 저희 이렇게 생겼고, 기블은 인제 개발도상국 교육하고 그리고 선진국 어르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동시에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인터랙션 플랫폼이라고는 해요. 근데 사실상 화상,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줌처럼 화상 얼굴을 보면서 교육을 매개로 한 인터랙션 플랫폼이에요. 현재 선진국 울타 실버 계층에서 특별히 캐나다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개발도상국은 지금 아프리카하고 그 레바논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지금 나라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 안에서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들하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들을 적절하게 매치 메이킹을 시켜줘서 서로가 가르치면서도 좀 재미있고 배우면서도 재미있을 수 있게끔 이 매치 메이킹을 좀 잘하는 음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캐나다 동부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5 개국, 그다음에 레바논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지역들이 미국 서부, 그다음에 영국, 독일, 그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도 포함해서 저희 캄보디아, 네팔, 뭐 인도 쪽하고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매치 메이킹의 조합들을 좀 계속 찾아보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블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이제 나라 간 나라, 세대 간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통해서 지역도 넓히고 이 멘토링이나 교육하는 주제들도 점점점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기블이라는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인터넷 환경도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영리 플랫폼으로 에듀케이시라는 것을 하나 이제 액티베이트를 올해 했죠. 그래서 에듀케이트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저작권이나 교육 콘텐츠에 대한 그런 권리들이 다 포기를 했어요. 저희 팀도 그렇고 여기 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에듀케이 플랫폼은 현재 지금 30개국에서 접속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를 꾸준하게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매달 매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사업 이야기고요. 이제 저의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저의 얘기를 쪼끔 더 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저희 팀의 대장이긴 한데 굉장히 좀 대장 같지 않은 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팀 멤버들이 이제 많이 헌신하면서 이 회사들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계기로 그러니까 여행을 제외하고 일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뭐 컨퍼런스 발표나 살아봤다거나 잠깐 머물러 봤다거나 하는 나라들을 지금 점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가 보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행을 해서 '아 이 나라가 참 멋지구나. 이 풍경이 참 좋구나.'를 이제 떠나서 어떤 프로젝트와 아니면 연구와 어떤 일과 관련해서 아니면 혹은 봉사활동까지 관련해서 가다 보니까 실제로 각 나라 사람들 그리고 그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일의 관점에서 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우선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우리가 이제 편하게 말하는 선진국들 근데 이제 계속 이게 보다 보니까 선진국에서의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뭐 빈부격차도 그렇고 환경 문제 뭐 노인 문제 굉장히 비슷하고 나라마다 문화 차이는 있지만 이 공통적인 문제들을 각 나라에서 잘 해결하지 못해서 이게 항상 고민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쪼끔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의 그 경험들이 좀 쌓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있으면서 개발도상국을 꾸준히 가게 됐는데요. 뭐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그리고 뭐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갔던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음 여러 가지 여기도 공통적인 이슈가 있어요. 여기 뭐 보건 문제, 빈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은 전반적으로 나이가 어리잖아요. 평균 연령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빈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다 일터에 있거나 뭐 물을 뜯어 다니거나 이런 부분의 어려움들 그리고 선생님이 없다거나 이런 공통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게 각 나라 스스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NGO나 뭐 코이카라든지 어떤 많은 도움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둘을 좀 연결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연결을 좀 잘해서 매치메이킹을 잘하고 '각 나라의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탄생한 게 지금 제 백그라운드에 보이는 그 비블이라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되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가지고 있는 그 노인 문제와 그리고 개도국에 있는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서 만든 게 이제 플러스컵과 기블이라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만드는 데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 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이었어요. 제가 프로젝트는 하는데 한 번도 이걸 거주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노인분들 특히 선진국에 있는 노인분들을 어떻게 또 접근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개발도상국에서도 그럼 어느 학교를 어디를 어느 나라를 연결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문제를 잘 발견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는 일반 기업, 대기업이나 일반 스타트업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경험 기술 스타트업 한 번 이제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미지의 소셜 벤처 업계 그리고 NGO 업계 이쪽
관련된 사람들이 전무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일이 굉장히 누군가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재정 흐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얘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 이 운영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고민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우선은 일반 회사에서 음 전략 기획을 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 회사를 좀 설계를 해 보다 보니까 단기간에 뭐 아웃풋이 안 나올 것 같은 음.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면 '스타트업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 자신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일을 회사 대표를 하려면 기존의 모든 일을 내려놓으면 또 재정 흐름이나 그 앞의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제일 이제 좀 두려웠던 게, 시작을 하면 그래도 1 년, 2년 최소 3 년은 할 거 아니에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근데 내가 이 일을 진짜 잘할 수 있을 건지, '내가 이거를 좋아하나?' 예.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뛰기 전에 나 자신의 이런 관점을 좀 넓혀야 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내 관점을 바꾸고 내가 어떤 부분은 가져가고 어떤 부분은 포기를 해야 되는지를 고르는, 그렇게 좀 고민하면서 행동해 보는 과정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7 년에 제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좀 고민하게 된, 이제 17 년이, 그런데 그전에는 생각은 있었는데 '아이 뭐 내가 굳이.'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7 년에 '아 그래, 그러면 우선 내가 이 업계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으니 데이터를 좀 모아 보자.' 그래서 2017 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소셜 벤처 쪽이나 NGO랑 일반 기업들 사람들, 그리고 특히 임원들 중심으로 어 데이터를 모아요. 실제 그들의 경험들, 내가 정말 궁금했던 거, 그리고 소셜 벤처나 NGO에 대한 실제 사람들의 인식들, 그리고 이 일을 해서 '내가 좀 잘 버틸 수 있을까?' 해서 궁금한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좀 잘 못 벌어도 오래 버틸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 자신의 궁금증들을 2017 년에 대대적으로 제 스스로 데이터를 모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2020 년에 플러스코과 이제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과 같이 나온 논문인데, 실제로 2017 년에 데이터를 쫙 모은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결론들은 다 내고 이 데이터는 책상 속에 넣어 놨던 거죠. 예. 아예 이제 뭐 돈 논문을 낼 생각으로 이 데이터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를 어 본격적으로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데이터였기 때문에 책상 속에 있다가 이제 한 3년 뒤에 이제 주변 이제 교수님들이 쓰신 거죠. 이렇게 해서 우선 제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아 내가 한 몇 년 동안 이 일을 했었을 때 굉장히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겠다, 이 일이 실패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 내가 소셜 벤처보다는 일반 기업으로, 일반 스타트업으로 좀 그 방향으로 '회사를 세워야겠다.' 이 두 가지를 결정하게 된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플러스콥이 되게 소셜의 느낌이 많이 나지만 일반 스타트업의 길을 걷고 있고 기술 스타트업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마음을 결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행동을 하게 해야죠. 이제 내가 마음을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2018 년, 2019 년에 정말 이제 다 내려놓고 개발도상국하고 이제 캐나다부터 뭐 미국부터 다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모르니까. 그리고 갔던 데 중에서 컴퓨터실이 실제로 액티베이션 하고 있는 컴퓨터실, 그리고 뭐 거기 교장 선생님, 학원 현지 학원 조사, 가격 조사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 아이디어가 현지에서 먹힐까?' 그러니까 돈과 상관없이
현지에서 먹힐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리고 아까 베트남에서 인터넷 계속 끊겼잖아요. 그럼 모든 개발도상국이 실제로 인터넷이 끊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줌하면서도 끊기고 그러면 그러니까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에서도 이 플랫폼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테스트하게 되고, 캐나다도 그냥 무작정 가요. 네. 무작정 가서 어 그냥 무작정 홍보하고 그러면서 이 어르신 단체들, 그리고 뭐 영어 교사 모임들 알게 돼서, 그분들이 정말 생판 모르는 나라에서 온 사람을 잘 받아줄 리가 없고, 갑자기 우리의 아이들의 선생님이 돼 달라는데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제자로 제가 처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들, 그렇게 하면서 2018년, 2019년을 계속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19년에 제가 어르신들도 충분히 설득하고 개발도상국도 충분히 좀 내가 가능성 있게 설득이 되고, 그리고 이 일에서 '내가 재밌게 좀 할 수 있겠다. 되게 어려운 점들이 있어도 좀 잘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즈음에 2019년 상반기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 하반기에 이런 모든 기술들이 그러니까 최적화돼서 베타 서비스 런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캐나다랑 에티오피아, 뭐 탄자니아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자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죠. 근데 저희가 코로나의 한 가지 강점과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점은 화상 기반의 그 실시간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딱 시작되고 줌이 이렇게 붐이 일어난 것처럼 실시간으로 계속 대화하고 공부할 수 있고, 이런 플랫폼들이 갑자기 이제 붐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좀 그런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도 그 개발도상국에 되게 잘 통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선택한 유저가 코로나의 가장 취약계층인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고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건 인터넷 환경에 접근 가능한 학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 1년 동안 수업을 제대로 받은 학생이 없는 거죠. 학교가 문을 닫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저희 플랫폼에 접속을 할 때 집에 컴퓨터나 인터넷이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70대 초반이고 막 이러셔서. 그래서 어떤 이제 어르신들의 모임이나 네트워킹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오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익숙해지시는데 3 개월 이상이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기술에 적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취지 자체가 어르신들하고 뭐 개도국의 교육 문제였으니까, 우리가 유저를 바꾸지 않고 이들을 충분히 기다리고 차라리 우리 자체에 좀 내공을 쌓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2020년에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중단이 됐어요. 근데 좀 신기했던 것은 2020년에 총 한 8 개월을 각 나라의 핵심 엑셀러레이터들한테 저희가 코칭을 받아요. 무료로 거의 공짜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독일 쪽, 독일, 영국, 그다음에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캐나다 동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트라랑 본투 글로벌을 통해서 거의 전 세계의 관련자들하고 미팅을 한 번씩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교육은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너무 집에서 지금 저희도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말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게 돼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유저 니즈나 저희의 방향성은 맞다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 모든 각 나라 선진국들하고 개도국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잘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네. 더 기술도
더 집약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인터넷 상황에서도 화상 모듈이 잘 동작해야 되며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줌보다도 더 쉬워야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챌린징한 거예요. 저희 인력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여전히 만들고 있고 다음 플랫폼 계속 만들면서 그런데 우리가 놀지 않고 2021년 1 월부터 실질적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네. 각 나라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업도 진행하면서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제 위치가 한국이긴 하지만 지금 캐나다와 아프리카 중동 시간에 맞춰서 살고 있고요. 저희 멤버들도 그거를 위해서 지금 거의 밤낮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선진국하고 개도국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개도국 내부에서 선진국 간 이렇게 해서 인터랙션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강화하면서 계속 전 세계를 연결하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 멘토링 플랫폼 특히 인터랙션이 좀 강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예요.